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처음엔 친해지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투나 눈빛, 행동 하나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서 뒷말을 하며 다른 이에게 여러분을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려니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접었고 이제는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은근히 마음속으로 경계를 지우고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미리 알아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 징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해졌다면, 아니면 자꾸 여러분이 하는 일을 비웃거나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여러분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친구처럼 지낸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혜란이라는 분이고 또 한 명은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분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 아침마다 커피를 함께 마셨고 서로 자녀의 결혼식에도 함께 가고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2번이나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란 씨의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몇 달 후 정숙 씨는 예전보다 연락을 줄였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혜란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요즘 정숙이도 힘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에서 정숙 씨가 다른 주민에게 혜란이 남편 백수잖아. 요즘 돈도 궁한 것 같던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뒷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금 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정숙 씨가 자신 몰래 단지 내 주부 모임에서 본인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정보만 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평소와는 다르게 과하게 친절해졌다면 한 번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정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배신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칼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려 할 때 보이는 행동들 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사소한 비밀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동안 모든 걸 공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자연스럽게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말끝을 흐리고 그냥 있었어, 별일 없어라고만 하며 대화를 피하려 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뒤에는 마음의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정승혜 씨는 회사에서 정말 절친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송현주 씨였고 같은 팀에서 일도 많이 겹쳤으며 둘은 퇴근 후에도 늘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같이 식사하며 사소한 이야기도 잘 나눴는데 이젠 매번 회의 있어 팀장님 좀 뵙고 와야 하며 자리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승혜 씨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팀 회의에서 현주 씨가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먼저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승혜 씨의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간 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현주 씨가 승진을 위해 혼자 따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공유한 기획 아이디어를 조용히 정리해 윗선에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혜 씨는 배신감에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변화가 이토록 조용히 다가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요. 이처럼 사소한 비밀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짧아지고 이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한다면 이제는 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조용히 움직이고 예전만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자꾸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설마 그럴 리 없어 하며 방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상대는 이용할 마음으로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자이다. 이 말이 오늘날 인간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비밀을 만들고 말수가 줄며 예전과는 다른 기류를 풍긴다면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의 끝에는 배신이라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믿음직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막상 행동은 그 반대로 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계산이 빠르고 표현은 좋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해 요청하면 지금은 좀 바쁜데 나중에 보자.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돌아섭니다. 사연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살던 이윤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인 김대성 씨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군대도 함께 갔고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윤호 씨가 건강 악화로 직장을 쉬게 되고 가족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대성 씨였습니다. 늘 말하길. 네가 어려워지면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땐 진짜 내 일처럼 도와줄게.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혹시 당분간 급하게 1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성 씨는 지금은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 하며 머뭇거리더니 그날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윤호 씨는 말합니다. 돈을 못 빌려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저를 걱정하고 든든하게 이야기하던 그 말들이 사실은 그냥 좋은 말이었단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듯 말은 예쁜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배신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적인 인간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너무 감동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랑 나랑은 가족 이상이야. 이런 말은 듣기엔 좋지만 지나치게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허한 말이라 하며 참된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공덕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덕이란 행동으로 쌓여야 하는데 입으로만 한다면 그건 곧 허망한 인연이 되고 맙니다. 고전 책은담에서는 말은 적고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말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가까이 둘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배신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뿐인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막상 행동은 늘 빠지고 책임은 지지 않으며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먼저 연락 한 통 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도 진짜 인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남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엔 숨은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불편해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비밀을 공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지요. 하지만 배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점점 여러분의 단점이나 약점을 농담이란 이름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은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 사람 옛날에 여친한테 울면서 매달렸잖아. 쟤는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난리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직접 꺼낸 적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여러분은 속으로 불편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며 여러분의 인격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는 순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야. 우리끼리는 괜찮잖아.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자신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선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런 행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질투와 이간에 해당합니다.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고 이간은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말입니다. 말의 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아주 깊고 오래갑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해도 그 속에는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전 논어에서는 군자는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바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친구나 가족, 동료를 낮추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려가 없다는 뜻이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연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진호 씨는 20년 된 친구와 절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소엔 잘 지냈지만 모임에서 그 친구가 진호는 고등학교 때 대학도 못 갈 정도로 멍청했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웃고 지나간 그 말 한마디에 진호 씨는 오랜 시간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친구였나? 되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있고 과거도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농담 삼아 흘리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정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알아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기운이 느껴질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설마 그렇겠어 하며 그대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보다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비밀을 누설하고 존중 없는 태도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자제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천천히 줄이세요. 이렇게 관계의 거리를 하나씩 조절해 나가면 상대는 변화를 느끼고 여러분은 상처받을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 오랜 시간 쌓인 신뢰인지 아니면 익숙함과 외로움에 대한 의존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처받고도 계속 붙들게 되는 이유는 나에게 이 사람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지 지금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았기에 포기하기가 아까울 뿐이지요. 그건 미련이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땐 한번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 만큼 나는 스스로를 아끼고 있는가? 셋째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배신의 기운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평판에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배신도 견뎌냅니다.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기보다 스스로를 다잡고 자신의 삶을 정비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보고 의지하는 삶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죠. 누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흉을 보며 멀어지는 조짐을 보여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을 아끼는 이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크게 아니면 그 관계는 끊어져야 할 인연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가 다시 인연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현명한 기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동안 정든 관계였고 좋은 기억도 있었기에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허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빈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울지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배신하는 사람은 특유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을 수 있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자기 말보다 남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눈빛을 맞추며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진심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고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자리를 정리해주고 눈치 없이 굴지 않으며 다 함께 어울리도록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 하여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즉,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이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약속도 꼭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어기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은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한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성실하고 바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도 더 질서 있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면을 다 찾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이 기준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면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슷한 파동의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연습을 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곁에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시무도라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참된 본성을 찾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의 길이라 말합니다. 이 여정의 핵심도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배신의 상처로 얼룩졌던 마음은 서서히 아물고 새로운 인연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우리는 자꾸 혼자 있으려 합니다. 사람이 무섭고 신뢰는 다시는 못할 것 같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닫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상처가 골마가며 더 깊은 외로움으로 번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배신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질투하면서 겉으로만 축하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열등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합니다. 진심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배신을 저지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자취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늘 함께하겠다고 말해도 정작 필요할 때 사라지는 사람은 진짜 내 편이 아닙니다. 이들은 관계를 철저히 계산으로 따집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업으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업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뜻합니다. 그러니 나쁜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약속을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를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신뢰는 받기보다 주는 사람에게 먼저 생기고 좋은 인연은 만나기보다 지켜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